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뭄 같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비상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방의 경기 진작을 위한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 부양을 독촉하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발등이 지금 떨어진 불 끄기에 바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5월에 33개의 친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또 지난 24일에도 19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지만 생각한 대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기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구15 영문파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국무원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성장 견인 지역들의 태스크포스를 파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총 1조 달러, 한 1324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시들어버렸고, 이에 따라서 건설 산업의 기반들까지 붕괴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해서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부정적 전망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인프라 투자 내용 가운데 보면 이 해안 대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이 서부 고비 사막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건립한다든지, 또 200km의 세계 최장 수로를 건설하기로 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2035년까지 곳곳에 고속도로 58,000km를 새로 깐다든지, 또 복원하고, 또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늘린다, 이런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급조치 성격의 인프라 구축이 실제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지, 또 중국 경제를 접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피상적인 인프라 투자만 한다고 해서 이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중국의 공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4조 9천억 위안, 한 957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서 6월은 지난해보다 1.0% 늘었지만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심각해진 7월 한 달 동안에 급감을 하면서 올해 전체 누계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통계국 자료를 자체 분석해 보니까 7월 공업이익이 지난해 7월보다 12% 줄어든 6,227억 위안, 한 121조 6천억 원 정도에 그쳤다 그러면서 올 6월과 비교해도 25%나 급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공업이익이 왜 이렇게 급감을 했을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제한 송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생산지인 남부의 수찬성의 경우에 미국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미 반도체 기업인 인텔, 일본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공장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의 80%를 충당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전기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클 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촨성 내 토요타, 폭스바겐, 지리 같은 이 완성차 업체들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도 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1분기에 상하이 봉쇄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졌는데, 이젠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산하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창은 지난 2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최근 부양책은 경제를 반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통제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하나 더 지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전력난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그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의 경제를, 중국 경제를 무너지게 만든 요인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지난해 부동산과 빅테크, 교육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시장도 망가졌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거지입니다. 올 여름에 극심한 가뭄은 가을 곡식 수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중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가을거지는 중국의 연간 곡식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릭 농업그룹의 링워파 분석가는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높다 그러면서 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동안 중국이 돈을 벌여 들어왔는데 지금은 해외로부터의 주문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6일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로 신음했던 많은 중국 수출업자들이 이제는 관세보다 서방의 수요 급감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 문제는 지난 4년여 대응책을 찾는 등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이제는 주문 감소, 공급망 붕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방의 소비 쇠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0개 제조업체를 아우르는 홍콩의 중국 제조업협회 앨런스 회장은 이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현재 공급망 붕괴와 서방의 수요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주문 하락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 경제의 기반도 흔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요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내부 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기관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9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살리기 위해 상상 이상의 부양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업의 위기는 중국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홍콩에 상장된 중견 부동산 업체인 론샤인 차이나 홀딩스의 경우에 지난 상반기에 무려 43억에서 4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8,381억 원에서 9,356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고 또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인 젠노 부동산 그룹은 상반기에만 무려 30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5,84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젠노의 경우에 지난해 11억 6천만 위안의 흑자를 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건 올해 엄청난 추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디스 투자 서비스의 선임 분석가인 켈리 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추락 때문에 중국의 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의 HSBC의 경우에 중국 내 부동산으로 인한 올해 손실 비용이 11억 달러, 한 1조 4,850억 원에 달했다 그럽니다. 또 스탠다드 차터드의 경우에는 2억 6,700만 달러, 한 3,60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이 정도니까 중국 본토 내의 금융기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니케이는 이에 대해서 자산 기준 최대 대출 기관 중 하나인 중국 우정저축은행은 6월 말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실 채권이 17억 9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3,48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2배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상업은행의 경우에
상반기 부실 채권이 227억 9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4,395억 원 정도 규모라 그러면서 이런 부실채권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의 지방은행 두 곳은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니케이는 27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기반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갈수록 헤어나기 힘든 질곡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